네, 반갑습니다. 서울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부기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료는 다 있으시고 필기도구도 다 있으시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거 들고 가야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선산고등학교 내신 분석하고,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어디서 출제되는지. 그러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적으시면 됩니다. 어디서 출제되는지.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세 번째가 뭐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네 번째는 수학시험을 잘 보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보시죠. 일단 범위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내용을 잘 모르시겠으면 처음부터 2차 함수까지인데, 여기 수학상 단원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 있죠. 예. 그러니까 2차 함수면 딱 절반이에요, 절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일반적인 학교들이 다 2차 함수까지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딱 절반. 그 다음에 문제수는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예, 문제수. 객관식이 18문제고 서술형이 3문제입니다. 객관식이 18문제, 서술형이 3문제고, 서술형이 배점이 좀 높지 않나요? 그죠? 30점. 네. 서술형 준비를 어떻게 시키시면 되냐면, 첫 번째는 수학 실력이 중이나 하 같은 경우에는 요걸 좀 시키시면 돼요. 수학 실력이 중이나 하 같은 경우는 요걸 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요걸 시키고 있는데, 저한테 안 보내셔도 요걸 시키세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저희가 아이들 숙제를 내주면 프린트나 아니면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다 푸는 게 아니라 여기다 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 숙제를 내주면 아이들 숙제 해갖고 오면 주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끔 문제를, 풀이를 두 줄을 딱 쓴 다음에 답이 딱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풀지 않는 거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누가 그러죠, 그게? 남학생들이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풀이 노트를 작성시켜서 자꾸 숙제 검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걸 자꾸 해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좀 흥미도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활용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상 정도 된다 그러면 요거를 좀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거죠. 이게 시험, 이거 혹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신 적 없으시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술형 한 문제가 10점이면 그 10점에 대해서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빠지는 게 생기면 아이들이 감점을 당하니까 요런 걸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저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뭐냐면 뒤에 풀이 자체에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실력이 좀 높은 애들 같은 경우 요걸 좀 시키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준비시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단원을 한번 보시죠. 출제 단원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단원이 뭐죠? 혹시 아세요? 옛 추억을 되살려서 혹시 아십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단원이 어디냐면 요거예요. 2차 함수. 그럼 선사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나온 문제가 다 2차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2차 함수를 좀 집에 가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요거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요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한 중이나 한 요 정도인데, 저 2차 함수에서 주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실제로 어려워하고, 아이들이 어려우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실제로 저기서 어렵게 내서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함수. 자, 그 다음에 난이도를 좀 보시죠. 난이도. 한번 읽어보시죠. 난이도. 한 요 정도까지 해결하면 한 3, 4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3, 4등급.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가 1, 2등급을 원한다 그럼 여기까지 가야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가 3문제가 나왔죠. 난이도 상위 2차 함수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출제되는지 좀 적으시면 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어디서? 그러니까 요거는 난이도 중 같은 경우에는 센수학 한 B 정도만 시키면 돼요. 센수학 B 정도.
요거를 이제 적으시면 되죠. 요게 첫 번째는 얘네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기. 여기서 나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그러니까 애들이 그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죠? 여기서 낸다고, 여기서. 여기서 주로 숫자를 바꿔서 내거나 변형해서 내거나. 그러니까 일단은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대비하려면 요걸 하면 되고, 그렇다고 이게 전부 다 이걸로 커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선사는 요걸 좀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를 실제로 교육청 모의고사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양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선별해서 줘야 된다고, 선별해서. 나올 만한 거를.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제 학원에 보내시면, 뭐 저도 그렇고, 다른 학원에 보내시면 이거 선별해서 받으셔야 돼요. 다 못하거든요. 아이들 학교 가면 무지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정도를 시켜야 1, 2등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중 같은 경우에 이제 센수학 비로 시키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자, 제가 시간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간표 받으셨죠? 네, 시간표. 그 반이 5개 반이고요. 예, 5개 반. 예, 5개 반이고, 그 심화반하고 실력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3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내일 10시에 미리 보는 중간고사라고 보는데, 선사고를. 무료예요, 무료. 10시에 미리 보는 중간고사를 보는데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가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처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0분 정도 채점을 하고, OMR 카드 줄 거예요. 채점하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가 해설 강의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한영이나 광문이나 다 했는데 굉장히 많이들 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좀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성적 갖고 레벨을 나눌 거예요. 이 성적 갖고. 그래서 이제 심화반부터 쭉 보면 제일 높은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심화반 2개는 제가 운영하는 거고,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있고, 제 밑에 선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교 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의 팀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자, 교재 자체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 이제 시간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다시. 이제 자, 3번째는 그럼 어떻게 준비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남구나 강동구 내신 기출을 합니다. 교재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 뭐 광문에서 나왔던 게 뭐 선사에서 나오기도 하고, 상일에서 나왔던 게 선사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강동구 내신 기출을 좀 봐야 되고, 강남 내신 기출도 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교재 자체는 저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BS 고난도하고 교육청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선별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교재는 심화반하고 실력반만 저걸 써요. 아까 말씀드린 시간표상에서 심화반하고 실력반만 쓰고 나머지 밑에 반들은 센수학 B만 돌릴 거예요. 그걸.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하루에 20문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해설 강의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일일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것 부분은 오답 노트 작성해서 문제풀이 노트에 작성해서 숙제로 내줄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뭐 이렇게. 숙제 이렇게. 자, 선사를 위한 숙제를, 그러니까 반은 통합인데 숙제는 학교별로 다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은 통합인데. 자, 그리고 클리닉이 이제 2번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은 2번이거든요. 4시간 2번. 그 다음에 클리닉이 2번이 있는데 첫 번째 클리닉은 뭐냐면 숙제를 내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채점하고, 오답하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입력하는 거. 이건 이제 시중에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사갖고 온 건데, 입력하면 이게 왜 좋냐면 자기 틀린 문제에 대한, 유형에 대한 쌍둥이나 유사유형 문제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저게 첫 번째 클리닉.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리닉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사는 요게 필요하니까 요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5문제 60분을 주간 테스트를 봐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입력하고, 쌍둥이 유사 문제 받아서 다시 풀어보고 집에 가는 거. 근데 이제 2번인데, 요거 합쳐서 한 번으로 가능한 학생들도 있고, 좀 부족한 학생들 2번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클리닉은 이제 어떻게 안내드리면 되냐면 정규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클리닉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클리닉은 저희 시간은 픽스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유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자, 또 보실까요? 자, 그다음에 자, 오늘 뭐 시간이 뭐 바쁘시다고 하셔가지고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고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좀 성심성의껏 카톡으로 대답을 해드릴 거고 가급적이면 내일 미리 보는 중간고사 있으니까 그걸 좀 별일 없으면 좀 참여를 시켜주세요. 네, 자,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아카데미 학원에서 국어 강의하고 있는 강사 강주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런 흐름으로 오늘 설명회 진행을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중등 국어에서 고등 국어로 넘어가게 되면서 무엇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선사고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분석 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제 수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고등 국어 왜 1학년이 중요하신지 아시는 부모님 계신가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 고등 국어, 국어의 교육과정상에서 보면은 국어는 1학년 때 국어의 모든 내용을 다 훑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가면 뭐 문학이라든지 언매라든지 화작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분화가 되게 되는데 1학년 때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쌓아두지 않은 상태에서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우리는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두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중등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 시험 선지를 좀 가져와 보았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중학교 시험 선지보다 고등학교 시험 선지가 훨씬 길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중등 국어에서는 이시라고 해서 한 가지 시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면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가나라고 하면서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시를 한꺼번에 같이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가나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나를 비교를 한 후에 뭐 시어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중학교에서는 교과서 지문, 그러니까 배운 지문만 출제가 되고 있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외부 지문을 활용해서 뭐 출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앞에 보셨다시피 뭐 가나 해서 두 가지 시 이상을 같이 비교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중학교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질문하고 있었더라면 고등학교에서는 기본 개념에 더해서 심화적인 개념까지를 같이 출제를 하고 있고 어휘까지도 심화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그 전기성이라는 단어 알고 계신가요? 전기성?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전기성이라는 단어는 비현실성이라는 단어거든요. 비현실성이라는 단어와 뜻이 통하는 단어인데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는 전기성이라는 단어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어휘까지도 심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지 구성이 중학교에는 단순합니다. 한 가지 선지에서 한 가지 질문만을 던지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앞서 살펴봤다시피 뭐 가나의 공통점인지 혹은 차이점인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꺼번에 한 개의 선지에서 함께 던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사고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과서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교과서에 충실하기 때문에 선사고 시험은 쉽게 나온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교과서에 충실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외부 지문의 출제입니다. 교과서에 충실하다고는 하지만 선사고 같은 경우에도 외부 지문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 지문이 아이들이 보지 못한 외부 작품들도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변별력 있는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문학작품 단독 출제입니다. 넘겨보시면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교과서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네. 문제를 살펴보시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시를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는 다르게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시를 단독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다시피 이제 선사고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을 그냥 단독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 충실하게 출제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살펴보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또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1번 선지를 보면은 확실하게 맞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압니다. 근데 3번 문제를 보면 계절에 따른 풍경 변화의 역동성을 예찬하는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 선지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이거 3번에서 헷갈릴 만한 선지가 나온 것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 첫사랑이란 작품 배울 때 계절에 따른 변화가 드러난다. 혹은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3번과 헷갈릴 만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살펴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 지문의 출제입니다. 네, 보신다면 그 마의 월명사 제망매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운 작품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박모걸의 하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언급되지 않은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선사고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에 충실한 문제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렇게 외부 지문이 아이들이 보지 못한 지문이 출제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변별력 있는 문법 문제인데요. 네, 2022년도 기말 기출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틀린 문법 문제인데 수능형으로 되게 어렵게 출제된 문제고요. 보기 1번에서 사이시옷을 적는 조건을 길게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이 이 선지들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틀린지 이렇게 확인해서 골라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사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문법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출제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정확히 공부하지 않으면 틀릴 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고는 다른 학교가 보통적으로 4-5개 정도 문법 문제를 출제를 한다면 선사고는 9개 정도 많은 분량으로 많은 비중으로 문법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거를 특징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2022년 중간 기출에서 2020년에 출간된 가슴 뛰는 소설이라고 해서 되게 최신 작품에 수록된 단편 소설을 이렇게 같이 시험 범위로 출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린트물로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했더라면 맞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시험 범위가 단편 소설로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준비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 없고 되게 당황스러운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우리 선사고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게 되시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기출들을 살펴본다면 언급하지 않은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외부 지문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난이도 높은 문법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다는 점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내신만 챙겨서 대학 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수능까지를 길게 봐야 되는데 내신만 챙기고 있다가 수능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것까지 저랑 함께 같이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 수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꼼꼼한 개념 학습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든 국어의 내용을 훑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선사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매우 충실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념은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랑 그리고 자습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형 교과서까지 같이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까지 꼼꼼하게 같이 개념을 학습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개념 적용학습입니다. 우리 아이들 개념만 배우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문제풀이 같은 것들 할 수 있게끔 과제집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연계지문 같은 경우에도 선사고에서 또 외부 작품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체 제작 과제집을 만들면서 우리 아이들 많은 문제 풀어볼 수 있게끔 과제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간 테스트인데요. 제가 주간 테스트를 보지 않았을 때와 주간 테스트를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복습을 해오는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이 집에 가면 공부를 안 해요. 학원에 오면은 학원에 왔으니까 나는 더 이상 국어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배운 게 아닌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 테스트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학습해 왔는지 잘 공부를 해왔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클리닉인데요. 저는 클리닉 때 테스트를 또 봅니다. 주간 테스트에서는 오지선다, 아까 앞서서 봤던 그런 문제들 출제를 하고 있고, 클리닉 테스트에서는 OX 문제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선지를 봤을 때 그 선지가 확실하게 옳은 선지인지 혹은 틀린 선지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OX 문제를 내고 있는데, OX라고 하면 뭔가 쉽게 들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맞은 문제까지도 너는 왜 이거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 틀린 부분이 어디야? 이건 왜 맞았다고 생각했어? 너가 나랑 배운 개념 중에 어떤 개념이랑 이거를 연결해 볼 수 있어? 꼼꼼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아이들이 해결하기 쉽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보통적이면 한 30분 정도 끝나게 되는데 저는 학생을 2시간까지 붙잡고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았는데 저는 너 이제 가도 될 것 같아 하고 보내는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같이 이제 일하시는 쌤들이 저보고 쌤 악어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잡은 학생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악어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꼼꼼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 학생들 클리닉 할 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또 개념 간단하게 개념 다시 설명해주고 클리닉 테스트 다시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강의 내용을 모르는 것 같다 하면은 제 눈앞에서 강의 틀어놓고 너 다 보고 나서 클리닉 다시 해 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국어 학원이 끝난 다음에 우리 학생이 집에 안 돌아와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선생님, 우리 땡땡이 집에 안 돌아오는데요? 네, 저한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사고등학교 통합과학을 맡게 된 노형섭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어떻게 배우는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고1 때는 이제 통합과학이라는 거를 1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3시간 정도, 일주일에 3시간 정도 해서 진행을 좀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탐구 과학 실험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이과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수업을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는 이 과학 선택 과목 4개를 다 할 필요도 없고요. 아니면 희망하는 학부에 따라 하나 정도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공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저기서 3개 정도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좀 여유가 없으면 2개 정도 선택을 해서 4개 선택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가 아니라 개설이 안 됩니다. 3개 정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3학년에 올라가면 저기 이제 이공계열 학생들이 대학교 학부에서 하게 될 이제 직업 선택 2과목 정도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공계열 친구들만 2과목 정도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난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수능 준비해야 돼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내지도 않더라고요. 네, 통합과학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과학의 전체 내용을 보면 1년치 내용이라 좀 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한 30% 정도는 중등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따로 그렇게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지도 않는데 시험 문제는 또 나오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중등 과정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에는 없는 이제 통합적인 내용이 섞여 있는, 물화생지가 다 섞여 있는 독자적인 내용의 통합과학 내용이 조금 한 20% 정도 들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선택 과목,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선택 과목 내용이 같이 포함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전공 한 선생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전공 맡은 분야만 이제 1시간씩 수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변별력이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 과정이나 뭐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좀 꼼꼼하게 외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선택 과목 화원이나 물원에 있는 내용들을 교과서에는 없는데 조금씩 더 나가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잘 듣고 와서 이제 같이 공부를 좀 하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문제에서 어렵게 내진 않는데 교과서에는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넘겨가다 보면 좀 빵꾸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해서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에 비해서는 어렵지는 않아요. 네, 선택 과목에 비해서는 어렵진 않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선택 과목을 하는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이 내용이 엄청 쉬워지는 거고요. 인문사회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선행을 안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 통합과학 내용이, 특히 선택 과목 내용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어차피 시험 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등급 받는 거는 한정적이고, 그래서 조금 공부하는 내용도 많고 난도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시중에 파는 통합과학 문제들이 있는데 그 시중에 파는 문제집들도 뭐 그렇게 나쁜 문제들은 아니지만 대부분 애들이 다 풀어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변별을 주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이 이제 문장 구조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어휘를 살짝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그 고3 내용을 또 끌어갖고 살짝 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100점 만점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변별을 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했지만 이제 정확히 하자면 중학교 때와 이제 고등학교 때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좀 공부머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냥 한 2주 정도, 시험 전 2주 정도만 바짝 공부하면 그냥 뭐 80점 후반이나 뭐 90점 혹은 다 맞기도 하고 운 좋으면 다 맞고 뭐 그렇게 점수들이 다 고득점들이 나와서 나 과학 좀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똑같이 공부를 하는 패턴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돼요. 네, 그러면 고등학교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전 2주, 3주 한다고 해서 점수가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공부하는 방법을 좀 학습하는 게 필요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벼락치기는 안 되고 좀 꾸준하게, 저는 이제 3월부터 수업을 개강하는데 3월부터 거의 내신 대비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부터 이제 계속 집중적으로 좀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얘기해드렸던 그 중학교 때는 조금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벼락치기들을 그렇게 선호해요. 아마 부모님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벼락치기를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조금만 공부하고 되게 효율적으로도 공부할 수 있고 근데 점수는 잘 나오고 이거 한번 맞들리면 이거 헤어나오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고등학교 수능이나 고등 문제 같은 경우는 벼락치기로 절대 해결이 안 되고, 특히나 고등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문해력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길고 문장의 어휘도 다양해지고 문장의 구성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게 잠을 좀 안 자고 그냥 문장을 읽게 되면 뇌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착각해서 읽게 돼요. 그래서 꼭 이제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시험 틀렸다 그러면 왜 틀렸니라고 물어보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잘못 읽었어요 아니면 문제를 잘못 봤어요.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긴장하고 잠 안 자면 그런 식으로 태반으로 한두 번씩은 꼭 합니다.
그래서 검토 안 하면 그거를 못 집어내는데 중학교 때는 15분이면 문제를 다 풀지만 고등학교 때는 오답 정리란다. 검토도 못하게 문제가 길고 문제 막 난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막 긴장하고 한번 절게 되면 아예 뒤에 문제에 손도 못 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연습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좀 시험 전날에 수면도 당연히 보장이 좀 돼야 되고 그래서 아예 그 몸에 학습하는 습관을 조금 길러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 끝나고 막 놀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놀지 말고 그냥 계속 공부해라. 이게 공부도 습관이라 하루 이틀 놀게 되면 다시 공부를 하기까지 몸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운동이랑 똑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많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잔소리겠죠. 네. 그런 건 학원에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특히 이제 남학생들의 문제인데 일단은 시키는 대로 잘 하진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요. 자기의 고집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여러 번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하긴 한데 제가 가장 많이 애들이랑 투닥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고 요게 한 사이클로 앉은 자리에서 한 방에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문제를 풀고 자 문제 다 풀었으니 이제 쉬어야지 밥 먹어야지 하고 까먹고 다른 과목 하면 과학 채점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주일 뒤에 펴봤더니 채점이 안 돼 있네. 그럼 내가 문제 푼 기억이 사라져서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보기가 헷갈렸는지 뭐를 몰랐는지 뭘 더 공부해야 되는지가 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새롭게 그냥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요거 좀 습관 좀 잘 잡아서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리고 오답 정리하고 그럼 틀린 문제는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 부분만 다시 체크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되면 공부 시간도 단축되고 효율을 좀 높일 수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요 습관을 좀 들이게끔 좀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사고등학교 특징 같은 경우는요, 수업 문제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랑 화학 같은 부분에서 변별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난도는 어렵진 않으나 이게 문장이 길고 처음 보는 그래프나 도표 같은 게 나오면 또 당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보는 연습과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시간 재고 문제 풀고 그래서 내가 문제 풀면서 시간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푸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게 많이 연습을 안 하면 이 문장들을 잘 이상하게 쓰게 되고 원래 문장 쓰고 나면 다시 읽어보면서 이제 오탈자나 정리하고 아니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는 해요. 물론 문장이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5자 정도로 쓰는 서술형에 필요한 단어만 넣어주고 필요 없는 단어가 넣으면 감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 좀 많이 풀어봐야 된다. 요게 이제 학교마다 기출문제마다 이게 특성이 조금들이 있어요. 특성이 좀 있어서 학교 기출문제도 풀고 그리고 강동구에 있는 다른 학교 기출문제들도 좀 풀어보면서 어느 정도 좀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당연히 판서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과학에서는 중요한 게 자료 분석 능력이기 때문에 뭐 그래프나 도표나 아니면 표 같은 것들 그래서 자료를 제시했을 때 우리가 배웠던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 자료를 해석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걸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꼼꼼하게 좀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등학교 문제는 이제 수능 문제랑 비슷하게 나와서요. 오지선다로 5문장 중에 옳은 문장, 옳지 않은 문장 고르는 게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해서 그 4문장 중에 옳은 문장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나와요. 그래서 수능처럼. 그래서 옳은 문장이 4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완벽하게
한 문장이라도 헷갈리는 게 있으면 이게 다 문제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좀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가지자 라는 목표로 이제 저희가 수업하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단어나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외워져 있는지 체크하고 안 돼 있으면은 그 부분 다시 반복하고 또 다시 시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3월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면 일단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을 수업을 쭉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한 번 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2번 정도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학생들마다 성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개별적으로 피드백 주면서 만약에 문제를 좀 잘 풀면 문제 더 주고 문제 좀 못 풀면 못 푸는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개별적으로 피드백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업은 수요일 8시에 시작해서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요 수업 전 시간에 따로 조금 부르거나 아니면 다른 날 보충을 하거나 어떻게든 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다 메꿔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선사고 단독반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네. 몇 명이라도 개설되는 거예요? 일단은 4명부터 개설로 네,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 정원은 제가 10명에서 1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시간이 있나요? 클리닉은 따로 없고요. 저희 클리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론 진도 2번 나가고 그 이후에가 다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얘 이거 틀렸는데 너 이거 아니? 너 모르면 다시 설명해주고 그 비슷한 문제 또 풀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피드백하면서 채워나간다고 그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상시에 뭐 한 주 한 거 단원평가는 그 단어 기초 그 기본 문제 같은 거 풀어보고 만약에 거기서 부족한 거 있으면은 어차피 수업 시간 내에서 복습하고 하면서 해결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게 쌓이다 보면은 좀 양이 많아질 수 있으면 그때는 이제 따로 개별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네. 자체 교재 쓰시나요? 교재는 O2 쓸 거고요. 물론 O2 가지고 당연히 부족해서 O2 다 끝나면 제가 프린트물 해서 거의 시중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볼 거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기출문제도 풀어볼 거고 할 겁니다. 네. 학교 전에도 기출을 안 준다는 게 홈페이지에 아예 기출이 안 네, 홈페이지에는 없는데 예전 거 다 갖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동빈 선생입니다. 네, 일단 첫 화면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머님들께서 지금 입시 설명회를 지금 다니시는 게 오늘 참석하신 이 자리가 첫 번째 자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어느 입시 설명회를 가든지 간에 영어 설명회를 가시게 되면은 지겹도록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게 되는 학습량에 비해서 어휘량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다. 문법의 내용이 굉장히 정교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게 되는 거고, 뭐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게 된다. 그런 내용들은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듣게 되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이런 내용들은요, 어머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내용을 들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아이가 선사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어떤 통찰력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저는 오늘 어머님들께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첫 번째 방향성은 일단 선사고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탐구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바라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일단 그 자료를 어머님들께서 보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 일단 첫 번째 내용에 있어서 전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실제 기출 문제들을 가급적이면 조금 많이 넣어 놓으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그건 이제 집에 어머님들이 가지고 가신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한번 꼼꼼하게 훑어보시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와 함께 보게 될 내용은요,
일단 지금 폰트체가 조금 작아가지고 뒤에 계신 분까지는 조금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로써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소개된 대문자화 규칙을 잘 적용하여 작성한 제목을 골라보세요 라는 뭐 요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제 2번 문제부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주목해 주시게 되면요, 다음 에세이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A와 B의 구조를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고르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일단 먼저 에세이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지금 선사고에서는 글 전개 방식, 라이팅과 리딩 쪽에 있어서 조금 주안점을 두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촬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실려있는 그 문제들 중에서 일부 문제들의 제목만 제가 따온 거라서 뭐 이렇게 수고스럽게 막 촬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더 하시네요. 학생들도 제가 하지 말라는 거 되게 잘하는데 뭐 기왕 하실 거면은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바라보시면요, 다음 글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되게 강사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조금 눈에 확 꽂힐 만한 내용이거든요. 그 어떠한 문제, 일반 고등학교들 내에서 내신 시험 문제에서는 결코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 유형입니다. 요 3번 선지에서 다음 글의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올해 지금 고등학교 내신 강좌 그리고 수능 강좌만 한 13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3년 동안 내신 강좌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 유형으로서 등장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일반고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 유형인데, 글의 구조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글의 전개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구조적인 측면을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요, 글의 구조, 결국엔 글이 작성되는 방법, 그 내용을 조금 말만 바꿔서 표현을 했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사고에서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의 기본적인 틀은 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글의 전개 방식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학교보다도 집요하게 물어보는 학교의 특성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적어놨죠. 제가 한 글자도 일부러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옮겨놓은 워딩들이거든요. 글의 전개, 그리고 이 글은 전개되는 방식에 있어서 뒷받침하는 내용, 주장과 supporting sentence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요. 6번에서도 결론 단락인 글의 전개 방식, 7번 또한 마찬가지로 글의 정의를 이제 표현 기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물어보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머님들, 제가 아까 전에 이런 내용들 그냥 다 차치했던 이유가, 저 또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그 강사분들을 뭐 비난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 내용 다 맞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느 고등학교 내신에도 다 적용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나 다 적용되는 그런 내용을 어느 설명회를 가도 다 듣게 되는 것인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물론 저도 여기서 뭐 배제고도 내신 수업도 해보고 뭐 명일여고도 해보고 해봤지만은, 지금 어머님들 각자의 마음속과 머릿속에 필요한 거는 다 차치하고 내 새끼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요.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돌잔치를 했거든요. 와, 낳고 보니까 저희는 원래 사실 딩크족을 조금 꿈꿨던 이렇게 부부이다 보니까 아이를 좀 되게 늦게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또 연상이다 보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주말 부부를 하면서 또 강사들은 주말이 제일 바쁘잖아요.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 없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어떻게든 또 다른 작업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가졌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와, 안 가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게 이제 걷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빠빠빠 이제 이 정도예요. 가면 이제 막 다 아시잖아요. 애기들 자기 사지팔찌가 잘 통제가 안 되니까는 좋으면은 팔다리가 동시에 이렇게 막 이렇게 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남의 새끼가 뭘 하든지 간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사실 어머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선사고에만 무조건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진부한 내용들은 다 필요 없고 선사고의 실제 기출 문제들은 이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 선사고에서 결국에는 출제하는 방향에 있어서 첫 번째 방향성 하나만 잡아가자면 이놈의 선사고는 글의 흐름과 글의 논리적인 전개 방식뿐만 아니라 글의 뒷받침하는 내용, 결국에는 논리적인 글을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느냐, 그 글의 흐름과 글의 전개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학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강사로서 어머니들께 소개해드려야만 하는 내용은 선사고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문제를 박동빈 너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화면인데 이게 어머님들 지금 프린트물을 한번 봐주시게 되면은요. 제가 지금 급하게 들어와가지고 그 프린트물을 하나 챙겨오지를 못했는데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한 페이지 조금 넘겨주시다 보면은 네. 네, 여기 요 페이지 8페이지로 보이시는 요 8페이지에 해당하는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일부를 제가 이쪽으로다가 집어 넣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어머님들 딱 한 가지 워딩만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사고 내에서 아이들에게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 중에 하나가 이놈의 글이 어떠한 전개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글의 전반적인 논리적 전개 방식을 요구한다라고 문제들을 확인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제가 담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재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하는 그 과정 안에 있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선사고나 배재고에 비해서 시험 범위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배재고 아이들의 내신 범위를 다 전담을 하게 되면서 PPST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곁다리긴 하지만은 PPST에서도 빈칸 추론 문제 유형들은 제가 100% 다 적중을 시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많은 내용들을 아이들 머릿속에 좀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요 프린트를 바라보시면은 오른쪽에 서머리 부분 보이시나요? 서머리 부분에서 지금 주제문, 그리고 그 주제문에 대한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그 디테일 센텐스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해 놓았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요약되어 있는 부분 내에서 일단 맨 위에 중에 animals used in English expression 블라블라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지문의 내용 첫 문장이었고, 그 문장에 대해서 메인 아이디어는 어떠한 내용이 메인 아이디어였는지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고, 그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서 아이디어 하게 되면은 하위 아이디어, 다시 말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세부 항목으로서 이 지문 전체에서 어떠한 세부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일일이 다 정리해 놓았던 자료입니다. 저는 이 논리적인 글 전개 방식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선사고를 진행하게 되면서 난생 처음으로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논리적인 흐름 전개 방식을 주입을 시켜 놓겠다라는 걸 해보지도 않은 것을 잘 하겠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부터 원래 독해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여러 과목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진행을 하든지 간에 제가 이 작업을 항상 진행을 해왔던 부분인 거고, 이런 작업 부분이 우리 특히나 선사고 내신 시험에서 조금 큰 강점을 발휘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글의 흐름 방식은 제가 기존에부터 모의고사 지문을 통한 내신 문제화가 되었던, 교과서를 통한 내신 문제화가 되었던 시간에 원래 주구장창해왔던 작업이니까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논리적인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내용과 그런 프린트물, 그런 학습 자료들은 부족함 없이 제공이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매핑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1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아이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여기 10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서머리 부분은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 서머리에 대해서 매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일일이 다 정리를 해놓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글의 전개 방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다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사고 문제 중에서 두 번째 유형으로 우리가 꼭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은요, 이제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이제 서술형, 이제 논술형이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문제 안에서 뭐 주제문, 뒷받침 문장, 결론 문장을 다 포함해가지고 50단어 이상으로 작성을 할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조금 활자와는 조금 많은 거리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영상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한국어로도 글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유형이 등장하게 되는 게 결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반길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닌데,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빠졌네요. 제가 그냥 요 화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 화면 바라봐 주시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그 논술형은요, 교과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 환경 오염이었다라고 쳤을 때,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3월 달에 아이들이 입학하고 난 다음에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부가 학습 자료, 그 보통 말하는 프린트죠. 핸드아웃을 이제 받게 되었을 때 학습지 안의 내용이, 예를 들자면 빈곤 국가라고 쳤을 때, 요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실제 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아까 전에 어머님들께서 보셨던 그 50자 내외로 작성을 하는 거 있죠.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환경 문제 중에서 빈곤 국가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하시오.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교과서에 있었던 어떤 특정 소재와, 교과서 내에서 이 소재만 담겨 있었던 건 아니에요. 특정 소재와,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이 되었던 학습지에 담겨 있는 특정 소재와의 융합적으로 너의 생각을 적어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머님들께서도 지금 당장 이 소재만 듣고 난 다음에 한국어로 50자 내외, 혹은 100, 그래도 한국어니까 한 100자 내외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리 정연하게 쓰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은 그 50분이라는 시험 안에서 27문제 중에서 한 문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머지 26문제 객관식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요 한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배점이 보통 10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 하나 날라가느냐 날라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으로 지금 녹화가 돼가지고 저희 카페라던가 이제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학원 강사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어떻게 들리시는 모르겠지만 내 수강생을 내가 챙기는 건 뭐 딱히 저는 부끄럽진 않아가지고 보통 수행평가가 영작으로 나오죠. 근데 말이 영작이지 기존에 본인이 작성했던 그 영작을 가지고 암기를 통해서 학교에 가서는 그냥 그대로 쏟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영작을 당연히 못합니다. 당연히. 저도 고등학교 때 영작을 못했고요. 이제 대학교 가서 교수님께 정말 엄청나게 많은 욕을 많이 먹어가면서 교정의 과정을 거쳤던 것인데 저는 아이들한테 영작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왜냐? 본인이 무슨 말을 쓰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먼저 한국어를 제발 좀 써와라 라고 읽으면 한국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작으로 하게 된다고 이게 영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먼저 제가 카톡으로 다 받은 다음에 정말 천천히 읽어야 돼요.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나서 대충 이런 맥락이 있겠다 싶으면은 제가 그 한국어로 번역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오면은 아이와 너 혹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너는 적은 것 같은데 너는 그 내용이 맞니? 그러면 아이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한국어를 아이와 같이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영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같이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과 선사반을 개강하게 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많은 교류를 하게 됐는데요. 선사반은 아무리 제가 조금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라도 인원수를 그렇게 많이 늘리면 안 돼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요 마지막 문제 있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선 저도 몸이 하나고 입이 하나인데 뭐 수십 명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영작 하나를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선사는요. 선생님과의 교류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번역된 걸 아이들로부터 검증받아야 돼요. 내가 제대로 했니? 이게 네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맞니? 라는 식으로 다 일일이 교정을 하고 저와 함께 영작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사기를 치고 싶진 않습니다.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듣고 6주차 수업을 들었을 때 갑자기 라이팅 실력이 늘어난다? 사기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게 될 거라고요? 안 됩니다. 최대한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은 강사가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요 소재 따내고 여기에 등장하는 요 소재 그거는 제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소재와 소재의 연계를 통해서 이 글을 주제로 너는 영작을 해봐. 아니 영작 큰일 나죠. 한국어 장문을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그 장문을 저와 교정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이제 함께 영작으로 만들어가는 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래도 나름 시그널은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큰 주제에선 절대 안 벗어납니다. 물론 학습지가 어떨 때는 BTS 연설문을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어린 왕자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뭐가 등장할지 모릅니다. 등장하는 그 순간 제가 이제 밤새도록 작업을 해서 주제와 주제, 소재와 소재 간의 연결고리를 제가 잡아가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한국어로 잡아온 거를 저와 함께 끊임없이 영작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나머지 26개의 객관식은요, 그래도 13년 동안 그 내신 강좌를 해왔고, 수능 강좌를 해왔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잡아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첫 번째 문제 유형이 조금 독특한 거. 글의 전개 방식을 이렇게 물어본 학교는 13년 만에 거의 처음 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학교예요. 그거는 제가 해오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는 제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점 배점 되어 있는 그 영작 과정. 1점도 감점되지 않고 모두를 다 10점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 하면은 저는 100% 사기꾼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감점되지 않도록 저와 함께 끊임없이 같이 영작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력에 대한 진실성은 이 자리에서 저희 아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어 강사 박동민입니다. 저런 혹시 문제가 계속 매년 저렇게
있었나요? 아니면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공립이다 보니까는 조금 더함과 덜함의 그러니까 비중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 지금까지 거의 평균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조금 혁신 학교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 트렌드에 있어서는 한 3년 중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어요. 클리닉 시간이 별도로 있나요? 원래 지금 3시간이 정규 수업 과정이고 지금 학원과 협의가 되었던 거는 뭐 30분 동안 클리닉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과서 범위가 보통 한과거든요. 한과인데 한과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를 제가 내신 대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6주 과정에 있어서 6주 과정에서 이제 뭐 하루가 만약에 3시간 수업이면은 그 3시간 수업 중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한과를 끝내요. 근데 선사 같은 경우에는 한 과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거의 모든 수업이 클리닉처럼 제가 개별 그룹 가외식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인원 제한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3시간 중에서 원래는 30분이 클리닉이었는데 3시간 30분 중에서 30분이 클리닉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3시간 30분에서 거의 3시간 가까이가 아이들과 영작하면서 개별 클리닉 점검으로 아마 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더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저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클리닉의 시간이 30분이다 뭐 1시간이다 그렇게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엔 조금 섣부른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시험 범위가 한과라는 거예요? 네, 네. 한 과면은 중학교 수준과 거의 흡사해요, 사실. 선생님 이거 내신 위주 반이기 때문에 네. 아이 수능이나 모의고사 준비는 별도로 공부를 따로 네, 저는 이게 그 어머님들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여기 서울 아카데미 이외에 다른 학원들에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러니까 예비 고1 어머님들께 제가 조금 세게 말씀을 드리는 게 둘 다 잡으려고 하다가 괜히 뭐 하나 못 잡지 말고 다른 학원에서 제가 지금 윈터를 진행하고 있는 그 아이들은요, 본인이 가게 될 고등학교의 기출문제 3년치를 포함을 해서 그 동일한 교과서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을 3,000문제 이상 풀고 있어요. 저희는 일단 1차 목표는 그거예요. 1학년 1학기 1등급이요. 그리고 나서 1학년 2학기 1등급을 당연히 이어가게 되면은 이거 2학년 때 그 중간에 뭐 겨울방학이라던가 여러 기간들이잖아요. 그 기간 안에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후에 제가 준비를 시키게끔 만들고 지금 이 시기에 어정쩡하게 수능적인 부분을 조금 가미를 하고 몇 문제 날리고 나면은 3등급으로 훅 떨어지는 게 생각보다 고등학교 내신에서 3등급이요. 반에서 한 5등 하게 되면은 그냥 반에서 전교 3등급이거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3등급을 가지고 3등급 초반이 되었던 3등급 중반이 되었던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수시 지원할 때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본인은 나는 반 상당 항상 5등 했어. 못해도 한 6등 정도는 했던 것 같아. 그 아이들은 서성한 이하의 학교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근데 반에서 6등을 했든 5등을 했든지 간에 3등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3등급 가지고 실제로 갈 수 있는 학교가 그냥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1학년 때는 그냥 수능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막상 지금 1월과 2월 안에서 요 8주 안에 설날 끼고 뭐 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6주에서 7주 정도의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주 1회 수업이라고 했을 때 저한테 6번, 7번의 수업을 통해서 정말 수능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도 부족하고요. 다양한 문장 구조 그리고 추상적인 지문을 보는 힘도 약한데 저는 그냥 차라리 이 시기에 내신에만 집중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1등급을 뽑아내는 걸 저는 목표로 하고 원래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수업을 듣고 있는 윈터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첫 개강 시간에 OT 시간에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수능을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반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내신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하시면은 저는 대치동에서 고3 수업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수능적으로 얼마든지 채워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1학년 내신을 놓치게 되는 그 순간 끝나버리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교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교과서는 능률이라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이런 학습지 있죠. 어떨 땐 BTS, 어떨 땐 뭐 그 어린 왕자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교과서에 대한 거는 자체 교재로서 제가 뭐 충분히 자료를 준비할 수가 있는데 그 학습지에 대한 그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먼저 오픈을 하게 되는 그 순간 제가 이제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이 학습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사실. 오히려 배제 같은 경우는 되게 깔끔하거든요. 미리 다 이야기를 해주는 측면도 있고. 예, 그런데 선사는 좀 많이 감춰요, 사실은. 미리 막 알려주는 것도 별로 없고요. 예.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바로 또 1과부터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경우에 따라 또 달라가지고. 예. 그 글의 방식이나 구조적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비중이 교과서와 학습지가 거의 반반씩으로 나와요. 아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9대 1이요. 그러니까 가장 심했던 시험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훨씬 더 많아요. 아이들이 가져오는 학습지를 선생님이 그때부터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뭐 올해는 또 뭐 어떤 뭐 그 구글에서 그냥 퍼오실지 또 어떤 소설을 이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네. 그럼 학습지가 중간, 기말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바라볼 때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혁신 학교를 많이 좀 표방을 해요. 선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창의학교, 뭐 혁신학교를 조금 많이 표방을 하면서 그런 문제 유형들을 제가 느낄 때는 사실 저도 영어 교육학을 전공을 했었다 보니까 이제 그 동기들 중에서 학교에 있는 이제 지인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름대로 일반적인 학원 선생님들이 대비를 시키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 많이 보여요. 근데 학원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고등학교의 문제들과 조금 결이 다르게 선덕고등학교에서 출제가 되면은 그게 사실은 학원 선생님이 피해를 보진 않아요. 그 학교 안 하면 땡이에요, 사실은. 다른 학교 많으니까. 중요한 거는 애들이 갈 학원이 별로 없어요. 이 학교는 너무 독특하니까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사교육을 조금 통제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뭐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조금 독특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학원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대비를 못하도록 하는 취지까지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럼 애들이 그걸 할 수 있냐? 애들도 더 못하거든요. 오히려 다른 학교랑 너무 다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좀 결이 굉장히 다른 학교이면서 배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 근방에서 그 인원수가 제일 많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배제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그냥 심플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과서 1, 2, 3, 4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 범위 만약에 모의고사가 뭐 2022년도 3월 모의고사가 들어가면 3월 모의고사가 통째로 다 들어간다고 딱 3월 2일에 그냥 오픈을 해요. 홈페이지가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저 또한 어머님들이 불안한 게 빨리 들어가서 조금 많이 시키면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이제 배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딱 다 던져놓기 때문에 저 또한 오히려 되게 작업하기가 편하고 애들 수업하기도 훨씬 더 수월한데 좀 얘네 감춰요 많이. 근데 어머님들 아마 저를 처음 보셨겠지만 바로 옆에 있던 학원에서 배제고를 수업을 하다가 그 학원에서 조금 여기 미사 캠퍼스를 차리게 되면서 이 부분은 영상이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거기 이제 영어 전체를 이제 총괄하러 잠깐 분원 캠퍼스로 갔다가 왔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거기 미사 캠퍼스에서 미사고, 미사강변고, 그리고 풍산고, 하남고 요 정도를 다 내신을 진행을 하는데 그 학교들 중에서 유난히 조금 시험 범위를 너무 안 알려주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미사고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전년도에는 막 그랬대요. 시험 보기 2주에서 3주 전에 확정된 시험 범위를 알려줄 거고 그 전까지는 진도 나가는 게 다 그냥 시험 범위다. 그냥 학교 수업에 잘 따라와라.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하나 빨리 애들 수업해야 되는데 이미 진도 다 나갔는데 더 나갈 것도 없는데 더 빨리 좀 알려줘야 내가 수업을 하면서 내가 밥을 먹고 살 텐데 일단 그 부분에서 조금 살짝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살짝 웃자고 던진 말인데 너무 진지하게
일단 두 번째로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내 자식이 지금 학원 안 다니고 학교 공교육을 100% 신뢰하고 학교를 다닌다고 쳤을 때 내 자식이 만약에 영어를 되게 좀 못해. 그러면 그냥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아이 혼자서라도 또 보고 반복적으로 보고 또 읽고 또 훈련하고 또 문제도 풀면서 그냥 좀 많이 공부를 해서 부족했던 영어 실력을 이번 영어 시험에 조금 만회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건 뭐 나쁜 건가? 시험 범위를 그냥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되나? 그런 차원에서도 좀 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 바로 그냥 국민신문고로 갔어요. 왜 안 알려주냐? 알려줘라. 그래서 장학사님과 긴 대화를 통해서 되게 재밌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 학부모인데요. 학부모님. 근데 다 알아요. 학원 강사인 거. 어떤 학부모님이 그러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바로 이제 3일 뒤에 그 장학사님께 이제 문자 메시지도 받아가지고 시험 범위 다 오픈되고 이제 미리미리 차근차근 이렇게 내신 대비를 했었는데 되게 잘 됐네요. 저 그만큼 진심으로 아이들 내신 대비합니다. 교육청에도 여러 차례 신고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잘못된 거 오류도 제가 좀 잘 잡아내가지고 조금 막 이렇게 맨날 되도 않는 연기해 가면서 제가 뭐 대학에서 어떨 때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가 되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모 학생이 또 삼촌인데 이거 왜 이거 시험 범위 안 알려주냐 막 좀 따지기도 하고 잘 됐네요. 저 그렇게 진심으로 잘 가르칩니다. 그런 제가 일단은 뭐 한 인원 제한을 두고 소수를 중심으로 반을 개설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딱 하나예요. 그냥 인원수만 늘려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애들이 영작해야 되잖아요. 이게 저한테 6번 수업 들어가지고 진짜 막 그냥 자기 혼자서 막 영어 문장을 막 작성할 수 있으면은 글쎄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디 막 잠실 운동장 같은 데서 나한테 6번만 들어라! 그러면 영작이 다 된다! 하면서 그냥 수십억을 벌고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애초에.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교정해야 돼요. 네. 그래야만 좀 나아질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점도 감점되지 않을 거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할 뿐인 거죠, 뭐. 시험이 그렇게 출제가 되고, 우리 애들은 영작이 조금 많이 취약하니까요. 네. 또 혹시? 그러면 1학년 동안은 부교재가 아예 없나요? 딱 지정된 부교재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린 왕자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뭐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의 분량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조금 더 두툼한 교재인데 그 중에서 일부 조금 점핑해 가면서 1년 내내 쓰거나 아니면 1학기 때까지만 쓰고 또 다른 걸로 바꾸거나.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수능 특강 라이트라던가 올림포스 그런 교재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교재가 언제 나온다 뭐 그런 거를. 사실 제 거 노트북은 저는 이제 10년 넘게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수능 특강 라이트 뭐 올림포스 그런 지문들의 그런 교재들에 대한 변형 문제 수만 문제가 지금 제 노트북에 담겨 있겠죠. 얼마나 쉽겠어요. 그거 이렇게 다 퍼와가지고 적절하게 편집 잘해서 우리 아이들 보기 편하도록 찍어내는 거는 며칠 안 걸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듣도 보도 못한 거를 이렇게 퍼오다 보니까 조금 손이 많이 가는 학교인 거는 맞아요, 사실. 네. 또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다행히 제가 마지막 순서라서 다음 별로 눈치를 안 봐도 되겠지만. 네,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저는 설명을 하고요. 네, 오늘 궂은 날씨에도 한번 찾아주셔가지고 어쨌든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